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완전 고용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을 할 수 있고 해고당하더라도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연준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준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완벽한 고용시장. 두 번째, 2%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고용이 완성되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작년 3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하나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강력한 통화정책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급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진행한 지금 과연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가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지표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준과 학자들이 말하는 완전 고용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해고율, 노동보상지수 등 상당히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실업률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니 실업률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입을 위해 1시간이라도 일을 한 경우도 모두 취업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자로 판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업률을 계산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업률만 보고 완전 고용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코로나 때보다는 크게 높아진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낮은 수치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볼 수 있죠. 이번엔 파트타임 일자리를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이전 저점 부근까지밖에 못 올라온 반면 파트타임 종사자 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타임 고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정규직 실직자 또한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차트를 보면 풀타임 고용자 수 감소와 실직자 수는 경기 침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완전 고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을 뜨겁게 달군 가장 큰 이유인 서비스업은 쉽게 달궈진 만큼 쉽게 식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의 파산 수는 2010년 이후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워크마저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과연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펀더멘탈이 무너진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며 채권도 안정세를 찾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10년물 입찰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마무리되었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폭등과 유가의 상승이 심상치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CPI를 지켜보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